자, 팔 한번 내려볼까? 천천히 내려보고 천천히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팔의 무게를 느끼세요. 팔의 무게를 내리고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이 멈추는 동작에서 가동성이 생깁니다.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요 몇 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원에서 왔고요.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거북목, 버섯목이라 하죠. 경추가 좋지 않고요. 경추가 좋지 않은 이유를 사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등이 많이 좀 굽어져 있고 등이 네. 많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알지만 직업 특성상 쉽지 않아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 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배워보고 싶었고 우연히 이제 SNS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고 아 저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호기심도 가지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운동 지도자예요. 사실 운동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조금 다른 시선을 좀 볼 수 있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강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떻게 틀어졌고 이 틀어진 걸 해결하려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거 조금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설이나 기존에 있는 지식 그런 걸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험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앞으로 한번 살짝만 나와 주실게요.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굽은 등과 버섯목은 지금에 있는 많은 영상들이나 지식에서는 같은 세트 메뉴로 얘기합니다. 그냥 버섯목, 거북목, 굽은 등, 라운드 숄더 이렇게 다 통칭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버섯목은 다른 이유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등을 일부러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버섯목이 생긴다고 봐요. 굽은 등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일부러 몸을 세우려고 하다 보고 그 다음에 등을 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목에 곡선이 있는 게 더 도드라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 원리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등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버섯목은 해결하려면 등이 과도하게 세우지 않게 하면 돼요. 이 버섯목이 있는 분들을 보면 요 날개뼈가 뜨고요. 요 날개뼈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됐을 때. 그럼 여기가 편편하단 말이에요. 위는 튀어나오고 밑에가 편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딱 밟았을 때 그 옆에 주변이 튀어나오죠. 흙의 옆부분이. 마찬가지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섯목처럼 나오는 거야. 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얘를 눌러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여기에 움직임이 자유롭고 날개뼈 사이가 부드럽게 움직였다면 이 버섯목이 좋아졌을 건데 이거를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고 미니까 더 많이 밀린다.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발을 이렇게 진흙 같은 거나 물직한 거 딱 누르면 그 발 주변으로 튀어나오듯이 얘가 튀어나온 거다. 과도하게 긴장된 여기를 해결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등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얘를 세우지만 골반은 어떻게 되죠? 여기로만 보면 얘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골반은 어떻게 돼요? 얘를 세우면 골반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 우리가 시계가 12시에서 6시까지는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6시부터 12시까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올라오면 얘는 어디로 가요? 내려가는 원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처럼.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세우면 이게 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항상 딱 캡슐을 따는 것처럼 이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이쪽 골반이 밑으로 처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이 처지니까 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보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보면 잘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앞을 보고 있어. 근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졌어. 발가락이. 이거 보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꺾이면서 한쪽만 꺾인 거야. 이렇게 꺾이면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니까 얘가 발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기울어진 배처럼. 그러니까 이쪽 발만 발가락이 자꾸 더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또 이걸 세우려고 엄청 또 노력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여기에서 연결된 거니까. 그러면 그건 또 뭐 때문에 연결된 거라고? 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가는 거죠. 골반이 밑으로 처지는 게 아니고 골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요렇게 있는 거죠. 안쪽으로. 그리고 등은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좀 오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느낌으로 쓰니까 엄지발가락이 자꾸 휜다.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 골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마사지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놓은 상태에서 어깨 보시면 이 어깨가 많이 뜨거든요. 이거 보시면 엄청 많이 떠서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이런 공 같은 거나 물체를 하나 놓으면 이게 많이 뜨죠. 이게 많이 뜨니까 내가 어깨가 이렇게 많이 말려있다 생각하고 굽은 등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자꾸 펴는 거죠. 그런데 얘가 편다고 펴지는 게 아니라 옷이 이미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당기고 있어요. 여기를 꼬매놨어 내가. 근데 내가 이거 편다고 이게 펴져요? 아니지. 이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 어딘가를 당기겠죠. 요렇게.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 얘가 안으로 밀리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복부로 봤을 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좁아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좁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열리지 않고 꽉 물려 있어.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옷이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보죠. 여기 가운데를 눌렀을 때 갈비뼈가 엄청 좁아요. 요 사이가 요거밖에 안 돼. 느껴지죠? 엄청 좁아져 있어요. 그 여기가 요만큼밖에 안 돼. 요 사이가. 그만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말리니까 어깨를 잡아당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나요?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옷이 여기서 이렇게 꼬매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탑을 입은 것처럼. 그럼 이렇게 꼬집은 거 여기 어떻게 돼? 어깨가. 이렇게 당겨오죠. 이렇게 당겨오지. 그 상태에서 얘를 피니까 펴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밀어넣고 얘는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꼬집고 있는 여기가 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펴져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요 옆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목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여기 누르면 아프실 거예요. 여기는 좀 괜찮으실 거고. 그래서 이쪽 많이 뜨는 쪽에 목에 있는 연결된 근육들까지 해서 같이 한 바퀴 돌아서 뒤로 돌아온다. 근데 메인은 서 있을 때는 어깨와 버선목이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골반이 어떻게 됐다? 앞쪽으로 말리면서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왼쪽 발이 안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 발부터 시작해야 되는 케이스. 그래서 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봤을 때 발에 요 안쪽으로 힘이 떨어져서 발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딜 체크해야 되냐면 발목에서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발의 안쪽에 복사뼈의 안쪽을 먼저 눌러봐요. 그러면 이 복사뼈 안쪽이 엄청 딱딱해. 그리고 보면 엄청 부어 있어요. 손목 보시면요. 엄청 얇으신 분이에요. 손목이 엄청 얇아. 근데 발목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이 손목에 비해서. 아, 그러면 원래 뼈가 얇은 사람인데 이 발목과 연결되어 있는 무게중심이 잘못 떨어져서 발이 어떻게 자꾸 붓겠구나. 그래서 이게 아마 본인한테도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아파요. 근데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안 아프죠? 여기.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프죠? 그럼 누가 댓글 달리겠다. 족삼니? 뭐 이렇게 자꾸 혈자리 물어보시는데 몰라, 혈자리. 나는 몰라요. 혈자리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눈에 보여요. 이게 부어있고 내측 복사뼈 위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발이 이렇게 돌아간 거라서 이쪽이 힘을 항상 받았겠구나. 그럼 여기를 계속 풀어주자. 자,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요거는 푸는 방법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됐다. 이제 됩니다. 자, 됐어요. 자, 풀릴 겁니다. 자, 편하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 한번 해볼까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느낌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죠? 나아진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압력을 줘도 아픈 느낌으로 오다가 그 압력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밸브를 이렇게 가스를 틀어놓고 냄비 같은 거 틀어놨다가 기비 쓱 빠지듯이 여기를 풀면 텐션이 낮아지면 이 압력이 빠지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죠? 네. 예. 그래서 원래 요 정도로 제가 살살 했던 건데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통증으로 나왔던 거죠. 더해지는 저의 손의 압력이.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훨씬 괜찮으시죠? 요렇게 좀 풀고 나서 이 발을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 발목이 떨어지는 요 라인이 이 근육이 두 개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붙어 있는 근육 하나와 그 안에 하나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 바깥쪽으로 가는 여기를 만져봤을 때 여기에 보면 기타줄처럼 당겨요. 여기 당기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가 한쪽을 항상 많이 쓰는 거예요. 안쪽을 만지면 여기는 괜찮아. 근데 바깥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기타 튕기 이렇게 띵띵띵하게 아주 긴 줄이 하나 있어요. 요 줄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셔야 돼. 폼롤러라도 풀어주셔야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굳어있는 근육을 보시면 단단하게 전체가 이렇게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기타줄처럼 이렇게 줄이 쫙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각각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뭉쳐 있거나 기타 줄처럼 뭉쳐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어때요? 편안해졌죠? 여기가 이렇게 풀리면 좀 더 편하게 요 기타 줄처럼 생긴 애들이 없어집니다. 맞나요? 네. 네, 없어졌죠? 요것만 바뀌어도 이분은 요 발이 훨씬 더 편하게 벌어지면서 내 느낌 자체가 편하게 바뀌죠. 그러면 여기를 만졌을 때 요 복부 어때요? 아까보다 딱딱한 거보다 말랑말랑해지죠. 여기를 만지면. 그러면 이 어깨가 잡고 있던 목의 긴장도가 어때? 좀 내려가요. 좀 내려가죠. 그래서 요게 내려가는 게 여기서 시작한 건데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요 쇄골이 붙어 있는 가운데를 눌렀을 때 요 자리에 딱 만지면 엄청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분은 혓바닥하고 관련돼 있다. 직업 자체도 말을 많이 하고 버벌 큐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정확히 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지금 그러지만 혀를 많이 사용해요. 입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이 턱 밑에 있는 요 설골 위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이 피로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근육이 같이 굳으면서 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려면 이분은 턱 밑에를 여기를 만졌을 때 여기가 딱딱하게 굳은 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혀의 가운데가 굳어 있으세요. 자, 여기 좀 아플 겁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 안에 띠처럼 하나가 만져져요. 아, 이분은 여기서 힘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게 직업적 요소입니다. 직업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물론 운동 지도자이기 때문에 몸도 많이 쓰지만 남을 가르칠 때는 정확한 큐잉과 정확한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를 좀 더 풀겠습니다. 자, 이제 좀 풀리는 느낌 날 겁니다. 저렇게.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쇄골로 들여 마시고 내쉬겠습니다. 하고 힘 빼고.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좀 괜찮으시죠? 그러면 혀가 움직이고 이 턱이 막 움직여야 되니까 입술도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아래만 문제가 아니라 위 코하고 연결되는 요 라인, 여기서 움직이는 여기도 항상 긴장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분은 요 코하고 여기 인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중 사이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아프죠? 요 봐, 이게 아플 일이냐고. 인중이 엄청 튀어나와서 여기 눌러서 아플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뭘 많이 쓴다? 운동 지도할 때 이 버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 때문에 입과 혀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많이 아프죠?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제 좀 풀릴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무슨 맛집 오신 것 같아요. 네. 찐맛집. 네, 감사합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오, 됐어요. 이제 풀렸어요. 자, 요렇게 풀리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코도 높지만 이 앞니, 이 인중 사이도 살짝 높아서 여기가 높은 느낌이 나요. 그게 왜? 자꾸 말을 하고 소리를 이렇게 뻗어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근육들을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코로 따라서 이마랑 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죠? 그럼 한 군데 더 풀어주면 어디? 요 T 라인을 하나 더 풀어주면 돼요. 여기 사이를 보면 여기 T 라인으로 여기 눈하고 여기 연결된 여기가 되게 굳어 있거든요. 요거 느껴지죠? 여기에 긴장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에서의 눈, 코, 입이 좀 몰려 있다. 그러면 요 T 라인 쪽도 같이 굳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아프죠? 자, 여기 T 라인 어디냐면 요 자리입니다. 눈썹 안쪽에서 미간 사이 여기를 풀어 주셔야 돼요. 여기가 같이 풀려야 됩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똑같이 쇄골로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 공이랑 어깨가 지금 만날라 하죠? 네, 점점 만날라 하죠?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같이 내려와, 지금. 내려오고 있어. 그게 보여.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은 어깨를 이게 무조건 편다고 펴지는 게 아니라 긴장도만 낮춰도 텐션이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오, 신기해. 괜찮죠? 그때 지금 보세요. 공 만나죠, 지금? 이게 만났어, 벌써. 느껴지죠? 그러면 여기는 안 아프고. 목도 괜찮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리고 얘는 만났어. 찐 맛돌이. 괜찮으세요? 네. 네, 좋아요. 요렇게만 해도 이분은 여기가 이제 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많이 펴지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운동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운동은 뭘 해결해야 되냐면 흉추의 가동성이 없습니다. 등이 자꾸 굳습니다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오픈북이라는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옆으로 누워서 팔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무릎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껴줄게요. 이렇게 하나 껴주고, 이렇게 하나 또 껴주고.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골반도 지금도 보시면 살짝 골반이 뒤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얘가 누우면 안 되고 얘가 벽에 댄 것처럼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좀 더 이렇게 45도에서 이렇게 60도 이상, 완전 90도로는 하지 마시고 일반 분들이시기 때문에 90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60도 정도로 해서 요 안에 하나 껴줘서 다리가 안으로 돌지 않게 자세 잡아주시고 발도 잡아서 이렇게 11자로 만들어서 발 뒤축과 엉덩이와 어깨가 다 일직선으로 될 수 있게 일자로. 그렇게 하고 내가 누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이 벽 같은 거에다 하셔도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팔을 두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걸 하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손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머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해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온 다음에 팔만 가 이렇게 이 동작을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나 맨날 하는데 왜 안 되죠? 왜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팔만 가면 어디가 움직여 여기가 같이 이렇게 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팔만 넘어가든가 아니면 몸통이 다 같이 이렇게 누워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얘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놨다가 자 눈으로 쭉 따라올게요. 손끝을 보고 봐서 이렇게 딱 수평까지 만들었죠. 여기서 뭘 느끼냐? 얘가 이렇게 저항을 건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선선히 내려갈게요. 그렇지.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버틸게요. 뚝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다시 버텨볼게요. 요게 이 사람의 한계. 여기서 만약에 90도까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90도 만들었어. 여기서 눈끝을 봤죠? 여기서 자, 뒤로 넘어갈게요. 놓으면 이거는 한계인 거예요. 이게 툭 떨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면 여기 흉추만 움직입니다. 다시 쭉 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쭉 와서 중간까지 왔죠? 여기서 뭘 느끼라고? 팔이 떨어지는 속도를 느끼셔야 돼. 자, 팔 한번 내려볼까? 천천히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팔의 무게를 느끼세요. 팔의 무게를 내리고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이 멈추는 동작에서 가동성이 생깁니다. 멈추는 동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요 몇 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얘를 올리고 내릴 때 여기서 손끝까지 쭉 봐서 수평까지 만들고 그때는 감각에 의존해서 어떻게 팔이 무거워진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유지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면 이완성 수축이라고 불러요. 그 이완성 수축을 통해서 흉추가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줘야지 그냥 나는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왜 안 열려요? 가동성 왜 안 생겨요? 뭐 때문에 다른 데가 쓰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확실히 됩니다. 요거를 좀 매일매일 하시면 흉추 가동성까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딱 올렸을 때 본인이 이걸 올리면 이제 날개뼈가 뒤에 딱 붙어요. 느껴지죠? 네. 그 상태에서 얘가 살짝 가면 여기에 갈비뼈의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픈북을 쓰시는 거가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흉추의 가동성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느껴보시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붙는 게 느껴져요. 예. 이러면 등을 세우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자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무게 같은 거를 잡고 나중에는 하셔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그거가 안 되니까 일반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러면 물병 같은 거 하나 들어도 되고 요런 거 하나 들어도 되고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한번 서보시면 자, 어깨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내려간 느낌 나나요? 편하네요. 편안하죠? 자, 옆으로 살짝 한번 돌렸을 때 여기가 뜨는 게 아까보다 확실히 이게 튀어나왔어, 등이. 그래서 여기가 안으로 쑥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 위치가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어깨 위치와 선이 잘 맞죠? 이거 맞추면 여기 특히 여기 보면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이 라인이 딱 맞춰지거든요. 튀어나온 느낌 안 날 거거든요. 아까 이게 엄청 튀어나온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자,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